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 그 8월 달 제가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일단 완전 그 바닥은 찍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여름 대박앤세일 구간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제 V자 반등이 들어왔고요.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이 만기 주간이고 주 후반에 그 CPI하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라든지 그 실물 경제 지표 발표가 있는데 그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따 기술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지난주에 주봉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 코스닥이 V자 반등이 들어오면서 아래 꼴에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한 템포 누를 수 있어요. 늘림 줄 때는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여름 대박앤세일 구간이다 보시면서 단기와 중기 물량 먼저 구분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동참하셔도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어제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께서 오늘 그 시간 관계상 공개 방송에서는 제 신용 감소한 추이하고 여러 데이터 좀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 그 월요일 화요일 날 이제 대거 손절을 많이 했어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신용이 1조 한 3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정도, 양 시장에서 한 신용만 공시적 통계에 잡힌 게 3조 넘게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반대 매매가 한 1천억 정도 남았거든요. 5, 6, 7일, 3일 동안. 그러면 신용만 지금 3조 천억이다 그러면 아마 스탁론 같은 경우도 최소 신용 금액 대비해서 한 30에서 50% 정도 된다 그러면 이번 그 하락장에서 한 5조 원 이상의 좀 악성 매물이 좀 쏟아진 게 아닌가. 그로 인해서 이제 월요일 날 좀 급락이 나왔었던 것이고. 예, 그래서 좀 시장이 좀 몸집이 좀 가벼워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원래는 전전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그 전 금요일 날 외인들은 이미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 롱 포지션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어요. 롱 포지션이. 그래서 그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좀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포지션을 지금 구축해놨기 때문에 좀 속도의 문제이겠습니다만은 지수는 이제 우상향 그림을 좀 그려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외인들이 지금 바스켓 물량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선물 더 이상 뭐 때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 내일이라도 갑자기 뭐 당일날 뭐 10,000계약 이상 뭐 15,000계약 들어와 버린다 그러면 또 의외에 또 지수가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기 물량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좀 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아래꼴에 너무 길어서 한번 누를 때 여러분들께서 좀 조절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방송 제목은 지금 8월 중순이죠. 내일이 말복이고 다음 주 지난주 입추, 내일이 말복이 다음 주 목요일이 그 처서죠. 처서. 모기 입도 돌아간다는 처서인데 오늘 기상청 뉴스 보니까 올 말일까지 무더위가 지속된다 합니다. 지금 시장도 약간 이제 날씨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일단 뭐 계절은 또 돌고 돌아서 아무리 더워도 9월 되면 또 이제 가을이 돌아오고 또 시장도 순리에 맞게 움직일 겁니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메이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코스닥 거래소는 이제 외인들이 계속 매수하니까 제가 이따 수급 체크해 드리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고 코스닥은 그냥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코스닥 1월부터 지금 8월이죠. 8월 중순이니까 메이저라 하면 이제 외인들 외국인이 아니고 제가 애국인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네, 역시 그 애국인입니다. 그다음에 기관 쪽도 이제 전반적으로는 4조 원 넘게 코스닥 순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매수한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코스닥 1월부터 8월까지 메이저 순매수 1위는 땡땡땡땡이다. 이번 2차 전지이다.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 조선제약바이오, 절의 저점 매수 기회라 말씀드렸었는데, 요 전략은 동일합니다. 자, 먼저 수급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또 2차 전지하고 이제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매도할 구간인지 아니면 뭐 매수할 구간인지 홀딩할 구간인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뭐 외인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거래소 뭐 11조, 코스닥 1조 2,600억 매수를 했고요. 그다음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이 7월 말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거래소는 24조. 그다음에 코스닥은 6,300억 매수했거든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그런 말 드렸습니다.
그 외인들이 지금 8월 달에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예, 매수를 많이 하다가 지금 간망하니까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선물한 지난주에 이제 막 급락 나올 때 만기약 가지고 장중에 계속 막 눌림 주면서 그 악성 매물 출회를 위한,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 그 신용이라든지 스탁로 물량 그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번 월요일 날 급하게 뺐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매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지금 24조 원을 매수했는데, 그죠? 예, 코스닥 7월 말까지는 6,300원을 매수했고. 근데 이제 8월 달,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2조 6천억밖에 때린 게 없습니다. 예, 선물도 지금 다 매도할 만큼 했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외인들이 뭐 매도해서 빠진 게 아니고 매수를 강하게 하다가 좀 간망하니까 그만큼 우리 시장도 시행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기관 쪽에서 좀 받쳐주면 괜찮은데, 기관 투자자들 나름의 지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만은, 예, 그만큼 이제 외인들이 그 자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아서 빼진 게 아니고 매수하다가 좀 간망하니까, 예, 거기서 이제 선물 매도 좀 하다 보니까 급락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매도해가지고 시장이 월요일 날 그 급락 나오고 아주 난리를 쳤는데, 지금 여기서 뭐 외인들이 더 때린다 해가지고 받아줄 세력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반기 때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여기 더 빼버리면 지금 외인들도 삼성전자 물려 있거든요. 예, 2차전지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은 다시 이제 외인들이 뭐 다음 달 이후 가게 되면 다시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그 수급의 키를 지금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먼저 때립니다. 외국인들이. 먼저 때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00포인트 이상 돌파하고 나서 그때부터 뭐 차익 매물이 나온다든지 본격적으로 그럴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외인들은 실질적으로 뭐 때린 게 없다. 선물 매도 그 한 만 계약 가지고 지난주에 막 시장 흔들었는데 일중에, 예, 그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약간 지금 데이터가 지금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일단 맞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1월부터 7월까지 한 10조, 한 11조 정도 매수했거든요. 우선주가 지금 3,600억인데 여기 약간 수정을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른 쪽은 다 맞습니다. 아무튼 그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올해 전체 24조 원을 매수했는데, 그 중에 우선주 포함해가지고 한 12조 원 정도 그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만 매수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삼성전자 지금 뭐 빠진 거 보세요, 주가. 그래서 지금 요 거래소 이제 수급 보시면 결국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뺐을 때 여러분들께서 기회로 생각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고, 최근에 보니까는 8월 달에 이따 제가 이제 데이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잘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는 조금 더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더 간망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급 공통종 보시면 1위부터 5위까지, 그죠? 예, 기관 쪽하고 이제 외인들이 2차 전지는 매수한 게 없습니다. 2차 전지는 전혀 없어요.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삼성 SDI, 뭐 LG와 이렇게 일단 매수를 했고, 1월부터 7월까지 순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중에서, 예,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은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매수한 게 없습니다.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예, 1월부터 7월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흘러내린 그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는 일단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외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외국인들도 물려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금액이 크신 분들 아니면 약간 좀 녹록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는 대부분 좀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시프트 빼고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코스닥. 예, 코스닥이 중요한데, 자, 코스닥은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 1월부터 7월 달까지 쭉 뽑아보니까, 물론 이제 종목이 지금 분산되어 있어요. 엔캠이, 그러니까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1위가 이제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이 7,100억 정도 7월 달까지 매수했고요. 2위가 이제 엔캠입니다. 엔캠도 꽤 많이 매수했죠. 4,680억 매수했는데, 주가는 계속 대밀리고 있고, 에코프로가 3위예요. 에코프로도 2,500억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매수를 했습니다. 순위에서 지금 빠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는 대신에 이제 요 제이시스 메디칼 일단 빼고요. 에코프로 BM이 사실은 실질적으로 매수 1위입니다. 기관 투자자 쪽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에코프로가 이제 매수 3위고 2,500억. 에코프로 BM이 기관 쪽은 3,000억. 기관 쪽은 또 에코프로도 1월부터 7월까지 매수 사이에 지금 포진돼 있어 1,100억을 매수했거든요. 네,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는 엔캠이 이제 매수 2위고요.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예. 그 다음에 이제 6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재룡전기, HAB,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죠. 세계 주도 업종, 역시 외국인들은 골고루 좀 담는 그런 모습이고, 나노신소재가 들어가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게임주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게임주가 좀 괜찮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원들께서는 LS 머티리얼즈, 요게 이제 한 10위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금액적으로 지금 알테오젠이 7,100억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근데 엔캠하고 이제 에코프로 포함하고 또 이제 에코프로 BM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2차전지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한 게 2차전지가 가장 많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근데 집중적으로 이제 알테오젠은 7,100억을 매수하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상당히 좀 강한데 8월 달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외인들이 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차익 매물을 좀 쏟아붓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2차 전지가 금액적으로는 3,000억, 뭐 1,300억. 일단 순매수 기관 쪽에서 들어왔잖아요. 1위 2위 시총, 1위 3위죠, 시총. 여기 이제 왜 중요하냐면 아까 제가 전체 이제 그 수급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기관 외국인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6,300억 7월 말까지 매수를 했으니까 갖다 치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4조 무려 8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시가총액이 지금 2,150조인가 되죠. 코스닥은 지금 400조 미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이 시총이 한 5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7월 31일까지 거래소는 6조 3천억을 매도했고 코스닥은 4조 8천억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1조 원 조금 넘게 차이인데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는 얘기죠. 거래소 따지면은 뭐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4, 5, 20, 뭐 20조 원 이상 매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건대는 기관 쪽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거 더 때릴 게 없고 이제 횟수로 보게 되면 5년째 매도거든요. 5년째. 근데 이번에 이제 8월 달에 좀 밀리다 보니까 8월 9일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좀 매도를 했는데 저점에서 이제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했고 지난주에 수급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월 화해 가지고 한 9천억 가까이 매수했잖아요. 기관 쪽도 일단 좀 매수가 들어오죠. 7월까지 계속 때리다가. 근데 전체 기관 쪽에서 코스닥에서 4조 8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2차전지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각 증권사에서 여러 가지 뭐 목표가 하향하고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왔어요. 리포트도 내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7월 말까지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어느 종목, 어느 섹터를 가장 많이 매수했나 딱 보니까, 예. 그러니까 포함을 한다 그러면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포함한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도 예, 4천억 넘게 매수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엔캠하고 에코프로를 예, 두 종목 합하면은, 그저 한 7천억 넘네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하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500억,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 1,130억, 5천억. 그러니까 알테오젠 매수한 만큼 또 매수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두 종목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분산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기관 쪽에서 1월부터 7월까지 코스닥에서 4조 8천억을 때렸는데 그리고 그렇게 또 이제 이번에도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가 막 줄 하향이 막 이어지는 그런 리포트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누적으로 보니까는 결국은 가장 많이 매수한 게 2차 전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시장은 국내 증시의 주도 세력은 외국인이잖아요. 애국자. 예? 계속 그 외인들이 지금 그나마도 매수하니까 끌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그때 그 아카데미에 추천했을 때 이때 이제 외인들이 조금 이제 매수가 사실은 그 전에 들어왔었어요.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좀 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월 달에 지수 밀리면서 좀 눌렀었는데, 결국 이제 외인들이 처음에 이렇게 매수할 때, 그죠? 처음에는 이제 뭐 눈에 티가 안 나게 이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밀릴 때 서점에서 계속 빌드업을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터지면서 요때부터는 이제 매수를 할 때 주가를 올리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외인들이. 올리면서. 그러니까 올리면서 매수하는 게 있고, 메이저들이. 그 다음에 주가를 계속 누르면서 밑에서 받쳐서 매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군들 보게 되면 최근에 2천제 그런데 계속 1년 내내 지분율을 거의 2배 이상 증가시켰는데 주가는 계속 조정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 종목군들은 이제 받쳐놓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하는 거고, 올해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호가창 보더라도 뭐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예, 그 삼중 같은 경우도 그 수급을 보시면요,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이거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이제 외인들 지분은 계속 이렇게 늘어납니다. 꾸준하게 이렇게 늘어나죠, 계속. 예? 예, 2022년도 같은 경우도 뭐 지분이 뭐 10%에서 거의 1년 동안 그 2배, 한 17%까지, 18%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예? 1년 가까이 계속 누른다든지 이제 박스권을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외인들 지분 줄이면, 한 번 더 눌렀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인들이 여기서 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늘리면 주가 막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와버리죠. 그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그 수급을 보시면요. 물론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이 지금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올 그 11월 정도에 이제 거래소 이전하는데, 예. 그 전에도 이제 뭐 패시브 자금이 막 들어올 겁니다. 이전하고 나서도 더 들어올 것이고, 작년에 이제 고점이었을 때가 이제 지분이 한 4.5%, 5월 달이 최저점이었는데, 뭐 12월 달부터 보더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외인들 지분이. 지금 한 17%까지 아마 늘었을 겁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예, 그 전에 그 삼성중공업 아까 뭐 차트 보듯이, 알테오젠 차트 보듯이 계속 눌러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장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농론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얘네들이 뭐 괜히 그 매수하고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그전에도 계속 그런 말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개인 투자자 분들보다도 외국인들이 이제 다 물렸단 말이에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면 뭐 본인들이 다시 이제 도저히 이 주식은 안 되겠다. 예?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기네들 뭐 산 가격 이상까지 이익도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 2차전지 쪽은 이제 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무튼 1월부터 7월까지 보게 되면 그렇게 뭐 2차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가 말이 많다 하더라도, 예, 실질적으로 누적 그 매수 금액을 보게 되면 그 대표 종목군들이 상단에 지금 다 포진돼 있다. 특히 이제 기관 쪽도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만은, 또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니까 기관 쪽에서 많이 매도한 것 같습니다만은, 7월 말까지 누적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사실상 1위고 에코프로가 이제 3위죠. 매수.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시장 대응해야 될 것 같고,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은. 자, 그럼 8월 달은 어떻게 이제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요게 어제까지 이제 수급인데요. 어제까지. 아직은 물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전체 수급이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순매도잖아요. 기관 쪽도 순매도고, 그죠? 외국인들은 2조 6천억, 그 다음에 기관 쪽은 2조 1천억 순매도죠. 우리 개인 투자분들 4조 5천억이 매수인데, 예, 순매도 중에 이제 8월 달에 뭔가 시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큰 그 폭풍이 한번 몰아치고 나면,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이 이제 주도주가 지금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주가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당시에는 현대기아차가 대장이었었고, 근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대장이었었죠. 예,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이번에도 지금 코로나보다 더 많이 밀었거든요. 8월 5일 날, 당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24년 동안 세 번째
가장 큰 하락을 기록한 겁니다. 8월 5일 날.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큰 충격, 이런 큰 태풍이 지나고 나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바뀌어버립니다. 당장 바로 바뀌어버리면 뭐 전국의 개인 투자원들 다 알기 때문에 다 돈 벌겠죠. 예, 알듯 말듯 하다가 2, 3개월 지나면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8월 달에 이제 보니까 거래소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7월까지만 하더라도 그 매수 상위 종목군 중에서 2차전지 대표 종목군이 없었거든요. 물론 금액은 미미합니다. 왜요? 아직은 외인들이 지금 8월 달 순매도 중이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2조 한 5천억 정도 순매도 중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스 요즘 강하죠. 삼성바이오로스 이제 외인들이 올리면서 매수하는 거고, KTN제가 좀 올라왔고요. 방어주죠. 지수 방어주 성격. SK텔레콤도 지수 방어주 성격이죠. 좀 매수를 했고. 포스콜딩스하고 삼성 SDI가 4위하고 5위에 지금 포진돼. 금액은 물론 크지 않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그래도 상위에 지금 포진돼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뭔가 좀 의미가 있다는 얘기. 1월부터 7월까지는 전혀 안 들어가 있다가 10위 안에. 예. 그러면 8월 달에 외인들이 지금 2조 5천억 순매도 중에 그나마도, 예, 포스콜딩스하고 삼성 SDI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 라는 부분과 기관 쪽에서는 그 셀트리온.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바이오스가 외인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은 기관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게임주가 좀 강하죠. 신규주 시프트업 올라가 있고, 예,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게임주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기관 쪽에서, 예, 순 매수에 지금 포진되어 있고요. 우리 개인 투자원들께서 삼성전자가 지금 3조, 거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뭐 단기가 됐던 중기가 됐던 간에.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고만고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6위하고 7위 보게 되면 요즘에 이제 무기 관련주, 강세죠. 예? 항공우주. 요거는 이제 눌림 주택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많이 올랐었고, 크래프톤이 지금 외인들 매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수급 보게 되면, 기존에 반도체는 외인하고 기관 쪽에서 약간 지금 일시적으로 손을 좀 놓고 있는 상태고, 약간 차익 매물을 쏟아붓고 있고, 그러나 삼성전자는 워낙에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그 중순, 이제 8월 지금까지 보면 한 달 동안, 이제 항공주와 제약주죠, 제약주. 그래서 제약주 쪽에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은 기관 쪽. 그 다음에 게임주가 들어가 있어요, 게임주. 예. 그래서 게임도 여러분들께서 위에 보시면 되고요. 기관 쪽에서 LG 엔솔이 지금 들어가 있죠. LG 엔솔이. 아직 뭐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만은, 예. 우선은 이제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전혀 없었는데, 2차전지 쪽이 매도만 계속 했었는데, 8월 달에 이번에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고 나서 뭔가 미묘한, 아직은, 그런 좀 수급적인 변화가, 종목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예, 요거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또 중요해요.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이제 1월부터 7월까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이 에코프로가 이제 매수 아까 3위였나? 2위였죠? 2위, 3위였죠? 네, 3위죠. 엔캡하고 이제 에코프로가 2위, 3위. 근데 그 8월 달 들어서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예, 지금 1위에 포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은 또 기관 쪽에서 지금 1위에 지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을 지금 기관 쪽에서 좀 외인들 물량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예, LCAB 역시 들어가 있고. 근데 기관 쪽은, 에코프로도 지금 또 이제 매수를 합니다. 상위 지금 4위에 포진되어 있어요. 8월 달에. 네. 역시 이제 엔캔 같은 경우도 외인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고, 엔캔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난주 저점을 안 깨면, 예, 지금 가격대면은 이제는, 좀 타이밍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관심 있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외인들이 지금 또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그러니까 우리 개인보다도 기관보다도 통상적으로 외인들이 많이 매수했던 종목군들은 나중에 좀 주가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뭐 펩트론, 뭐 퀀타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런 쪽입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2차전지가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까지도 2차전지가 이제 안 들어가 있어요. 8월달 들어서. 예. 아까 외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도 매수하고, 엔캠도 매수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 비행까지도 지금 매수 7위에 포진돼 있죠. 예. 기관 쪽에서는 넥슨 게임즈라든지 게임즈가 지금 포진돼 있고 많이 좀. 예. 외국인들도 지금 넥슨 게임즈 매수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아까 7월까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아까 삼성 SDI라든지 LG화 2차 전지를 많이 매수하다가 이번에 장이 이제 급락 나오고 나서는 거래소 같은 경우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2차 전지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1위부터 10위까지는. 그 11위부터 뭐 20위까지도 거의 안 들어가 있더군요, 보니까. 근데 코스닥도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예, 2차전지 대표적으로 한 종목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요걸 이제 주목하는 거죠. 예.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증시 경험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중이 합장하고 있을 때, 예, 시세를 거꾸로 간다. 8월 달 접어서는, 기관하고 외인들이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을, 예,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거래소와 코스닥은 이제 2차전지를 전혀 지금 매수를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그만큼 또 이제 질릴만도 했죠. 뭐 1년 내내 지금 조정 나오고, 지난 그 8월 5일 날 거기서 한번 돌릴 만한 구간에서 한 번 더 밀면서, 물론 이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다시 그 원위치까지 올라왔고, 뭐 LG, 엔소 같은 경우도 뭐 지난 그 8월 5일 날 저점 그 이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만은 그 외의 종목군들은 아직도 오늘까지 반등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약간 이제 좀 외면을 좀 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이제 항복하는 구간 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지수 빠질 때도 지난주에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8월 5일 날 지수 급락 나올 때, 예, 그때 8월 6일하고 이틀 동안 외국인들은 코스닥에서 한 거의 9천억을 매수했는데 그 이틀 동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한 1조 한 2천억을 역대급으로 매도했거든요. 예, 그래서 V자로 지금 반등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듯이 8월 달에 지금 전혀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포진이 안 돼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조금 저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좀 외면을 너무 지겨우니까, 예,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주식을 항상 거꾸로 생각이 되죠. 항상 역발상 전환적으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주가 요 추이를 보시면 아까 요건 BM이죠. 아까 에코프로도 제가 살짝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작년 그 12월 달 요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한 7% 초반 정도가 됐을 겁니다. 예.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면서 지금 한 10% 가까이 되거든요. 10%. 그동안 계속 매수했어요. 예. 계속. 주가는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 정도 수급이다 그러면, 예, 저는 이제 주가를 다시 우상향으로 메이저들이 이렇게 매수했다 그러면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물론 이제 그 CEO 리스크는 원래 이제 없었는데 오늘도 이제 반짝 반등 나온 게 그 이동채 전 회장 이번에 그 8.15 강복 사면 복권된다 얘기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금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워낙 강세 이제 전환될 것이고요. 금리도 작년하고는 틀리죠. 많이 하락 나온 상태고, 그리고 11월 달에 거래소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매도를 하신다 하더라도 거래소로 이전하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매도하시는 것이 나중에 후회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어떤 또 말씀 드리냐면, 제가 지난달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어차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반도체를 사신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난다 그랬어요, 제가. 공개방송 계속 그런 말씀 드렸었고.
그죠? 예, 이번에 사실은 반도체가 더 많이 뺐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한 50% 빠졌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40% 다이렉트 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거 들어가서 작년에 2차전지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바로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해가지고 뭐 그 종목으로 타시면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다른 거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장에서는 예, 물릴 만큼 이상의 수익을 바로 못 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에코프로 BM 그 컨컬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약간 이제 이번 큰 하락장에서 8월 달에 좀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1월부터 8월까지 만약에 8개월 동안 누적을 보게 되면요. 사실은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예, 1월부터 8월까지 지금 기관하고 외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게 알테오젠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누계로 금액적으로 따지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이 매수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지금 이제 반등 들어오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도 약간 찌글찌글한데, 예, 여기서 뭐 더 빠지지 않고 돌아가면서 좀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먼저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대장이었으니까 또 반도체 또 반등이 나와야 지수도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지수가 좀 안정이 되게 된다 그러면 다른 섹터도 돌아가면서 좀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시황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제가 8월달 글로벌 주식시장 패닉셀 그 이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해소가 돼버렸죠. 해소가 이 네 가지 주요 사항이. 오늘 그 우리 시장이 조금 흔들렸고, 어제 오후장에 미국 시장도 조금 흔들렸던 것이 뭐 이란에서 뭐 24시간 이내에 뭐 이스라엘 미사일 공격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모르겠어요. 뭐 이거 뭐 전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또 뭐 러시아 영토까지 지금 침범한다 그러고, 어제 뭐 그제 그 뉴스 보니까 미국도 이제 11월 대선이고, 예. 그다음에 또 거기다 또 지금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도 전쟁까지 전면전이 펼친다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 생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지도상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란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 중간 지점에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사우디가 여기 있고, 그죠? 뭐 예멘이 여기 있고. 근데 여기서 전면전을 펼친다? 네? 그 중간에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그러기 좀 힘들 겁니다. 뭐 국지전으로 이제 뭐 한다고 모를까? 저는 이제 크게 영향 안 미칠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하고요. 자, 엔켈이 일단 청산이 일단락 됐다 그러죠. 뭐 어제 그제도 이제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N달러 한눈 차트 보여드리면서 1달러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의 한 80%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일단 청산이 됐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 대선, 요거는 최근에 또 이슈였는데 나쁠 거 없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또 트럼프를 좀 앞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요것도 일단 딱 끝났고, 해소가 됐고, 경기 침체 우려, 요것도 제가 설명 이따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부분도 일단 워렌 버핏도 일단 매도가 나왔고, 예. 그래서 요 주요 요인이 일단 다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엔캐리 청산이었어요. 엔캐리 청산. 예. 요거 제 아카데미에서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올 하반기 내년부터는 선진 증시보다도 아마 이머징 마켓 시장, 이머징 마켓 증시가 더 재미가 좋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한국 증시도 지금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번 주에 또 CPI 발표가 있고 소매 판매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랬지 않습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시장의 하락에 처음에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는데, 근데 서비스업 지수는 또 상당히 좋게 나왔었잖아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CPI가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 지난달 같은 경우는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거 진짜 경기 침체 아니야? 예? 그렇게 해석하면서 주가 빠졌고 거기다 또 고용 보고서 실업률이 증가하니까 이것도 경기 침체 아니야? 예, 그러면서 또 빠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만약에 이번 주에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에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어. 이것도 물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또 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눈을 감고 귀를 막으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어제 그저께 또 반등 나왔던 이유가 뭐예요? 또 미국이?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실업률이 높게 나오면서 예,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또 빠졌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또 그저께 발표한 거 보니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낮게 나왔네. 주간. 예, 전주에는 25만 건인데 23만 3천 건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반등이 나와버려요. 이거 우습지 않습니까? 예, 전전주까지만 하더라도 실업률이 높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주가 빼버리고. 일주일 지나서 실업 청구 건수 발표한 거 보니까 또 낮게 나오니까 침체가 아니네. 그럼 또 올라가고. 이거 어느 장단에 그때그때 맞추냐고요. 예, 맞출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에요. 이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 작년 같은 경우 7월 달에 막 높게 나왔잖아요. 6, 7월 달에. 예, 뭐 휴가도 가고 뭐 하니까 계절적인 요인. 그럼 보통 한 26만 건 이상 막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6만 건이 예, 뭐 한 달 이상 이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25만 건 미만이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는 실업률이 높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빼버리고 또 한 주 지나서 예,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또 낮게 나오니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또 완화되면서 반등 나오고 다음 주에 또 얘가 또 높게 나오면은 그때 주가를 또 뺄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맞춥니까? 예,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예, 저는 이제 만약에 침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깊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선 끝나고 예. 약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고요. 그다음 엔달러율,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뚝 떨어지면서, 저는 이제 이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는데, 예, 장기 추세 지지선에서 지금 지지하고 반등 들어오죠. 여기서 바로 이게 깨지 않을 겁니다. 이거 깨버리면은 미국 지표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어요. 더 밀어버립니다. 예, 근데 여기서는 일단 깨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반등 모색하고 아니면, 예, 미국 뭐 대선 전까지는 이게 횡보를 한다든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반등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한율 시장, 외환 시장도,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원달러님 같은 경우는 전 개인적으로 1360원을 이탈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도 1370원에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원달러 한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저평가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화도 예, 지금보다 더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이제 2차전지라든지, 또 이제 환율수에 좀 바뀌겠죠. 예,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워낙 강세 전환돼가지고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우호적이고, 요것도 일단 지지 맥점,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런 위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는 더 빼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뭐 미국 엔비디아가 됐든 간에, 아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국내에서도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 가격적으로는 현재 구간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만 매수 안 하시고 좀 분할로 매수 접근 가능합니다.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장기 로고 핵심 투자도 중에서 이거를 지금 이탈했어요. 여기 작년 11월 초부터 이어왔던 중기 지지 맥점을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도체가 이제 균열이 생긴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간세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그 15개 주요 수출 품목 통계치를 보니까 지난달 대비해서 반도체 수출이 조금 감소했어요. 지난달은 50% 넘게 증가했었는데 작년 대비 지금 8월 10일까지는 한 45%밖에 안 나왔거든요. 예, 약간 주춤하더군요. 예. 근데 아무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빼버린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빅테크가 지금 또 다시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전 내지 이제 하방 경직을 좀 확보해 나갈 것이다. 근데
자, 여기서 떨어질 때 있었습니까? 주가 밀릴 때. 예? 예, 이 지지라인에서 여기 갭으로 하라겠죠, 갭으로. 갭으로, 개파락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예. 개파락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도 압박이 강했다는 얘기고,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121선을 한 번에 이탈했다는 얘기죠, 한 번에. 예? 여기 차트가 지금 나오나요? 예, 이건 제가 이제 공개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주가 이제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떨어질 때 단기 이제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중기 롱런 이렇게 계속 올랐던 종목군들이 어지간하면 1차 61선을 한 번에 안 깹니다. 예? 바로 갈 종목 같으면. 근데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1선에서 여기 개파락 나와요, 이날. 61선은 뭡니까? 수급선이라고 그러죠, 수급선. 예, 근데 61선을 개파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충격이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도 압박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121선을 뭐라 그럽니까? 경기선이라고 하죠, 경기선. 경기선. 근데 121선에서 보통 이렇게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빠질 때는 또 대표 종목군들은 뭐 60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빠지더라도 직전 고점 오른쪽 어깨까지 갔다 이렇게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이탈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평선 121선, 경기선에서는 어지간하게 이게 반등이 나옵니다. 이게 반등이 들어와요. 보통.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예, 이 121선을 한 번에 여기서 개파라고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예, 하방 압력이 강했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세게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120에서는 한 번에 그냥 깨버리죠. 그것도 개파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 반도체도 고점이 아닌가? 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예.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바로 돌리지 못할 것 같고 뭐 이번 달 말이라든지 뭐 다음 달 아마 중순 정도 이제 지나가야 됩니다. 삼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 가전이 있잖아요. 하이닉스는 오리지널 반도체만 생산하는 거고 삼성전자는 뭐 스마트폰부터 해가지고 백색 가전까지 같이 만들기 때문에 생산하기 때문에 하이닉스와는 틀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쪽으로 보시되 근데 단기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약간 중기적으로 120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는데 지금은 이제 하방 구간이다. 근데 바로 돌리기는 또 힘들 것이다.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것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그 장중에 막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본다 그러면 주가를 여기 고점에서 당일날 10% 넘게 이렇게 빼버리는데 안 흔들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기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데이터입니다, 이게. 네,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도 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계시라고 말했던 이유도 뭐냐면 지금은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이 급락 나오기 전부터도 어느 누구도 맞출 수가 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뭐 의견이 분분하죠. 저처럼 예,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빠지는 사람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계속 횡보할 것이다. 어떤 분들은 또 반도체 다시 간다. AI가. 어떤 분들은 저는 또 2차 전지가 이번에 또 이제 큰 파동이 태풍이 몰아치고 나서 이제 뭔가 주도주가 바뀌는데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막 이런 장에서는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고 이쪽 이래버리면 더 헷갈려 버립니다. 중심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동매매란단 말이에요. 내동매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지표를 내가 직접 분석해가지고 이 정도야? 그러면 이건 홀딩이야. 아니, 추가 매수야. 기다리면 반등 들어와. 예. 기준이 딱 서버리는 거죠. 자, 코스피 지수가 이거 잘 기억하세요. 통상적으로 그전에도 계속 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가 PBR 기준 했을 때 작년 9월 30날 0.83에서 여기 바닥이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작년 1월 3일날 0.84 여기가 바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면 이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예? 이런 게 기법이에요. 다른 기법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맨 나중에. 저도 뭐 정현이 방송할 때 저는 기법 공개를 거의 다 하거든요. 예. 근데 그건 나중에 배우는 거고, 어차피 주식은 약간 녹론해야 되겠죠. 마라톤과 같아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해가지고 수익 많이 내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예. 그런 분들은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경험 많이 하신 분들이고, 크게 봐서 녹론해야 이제 수익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도 0.84, 1월 달도 0.89, 이번에 0.87이었다, 8월 5일 날. 거기에 딱 여기 지지맥점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 만약에 이제 쌍바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코스피 좀 보시면 아주 이제 기술적으로 예민한 게 뭐냐면, 자, 주봉 보시면요, 주봉. 이게 주봉입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지난주에 급락시키고 나서 아래 꼬리 쫙 달았잖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으로 한번 볼까요? 이런 패턴을 저도 거의 못 보죠. 이런 패턴. 이 주봉에서 급락을 시켰다. 여기 이제 매물 공백존이다 보니까 직전점을 깨버리면 여기에는 이쪽은 이제 매물 공백존이고 요 구간에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신용과 뭐 스탁는 반대매이 나오면서 급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거기서 외인들은 이제 9천억을 매수한 거죠. 네. 근데 이 아래 꼬리도 윗꼬리도 갭이고 이런 식으로 윗꼬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윗꼬리도 갭입니다. 예? 이 갭을 매꾸러 이렇게 올라가요, 또 주가가. 그죠? 여기도 이제 윗꼬리 나왔지 않습니까? 윗꼬리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에 이 아래 꼬리, 이건 항소의, 이것도 항소의 뿌리긴 해요. 저는 이게 피레치명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예? 학다리 패턴, 피레치명 패턴. 항소의 뿌리도 맞습니다. 이게 상당히 큰 게 들어온 건 맞는데, 근데 이 아래 꼬리가 몸통 없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아래 꼬리도 뭡니까? 윗꼬리도 갭이고 아래 꼬리도 갭이라고 그랬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래 꼬리 주고, 이렇게 바로 올리는 것보다도 지난주에 아래 꼬리, 그러니까 지수 기준했을 때는 이 저점, 그러니까 지난 요 저점이었죠. 작년 10월 달 저점. 여기 한 730? 예, 그 정도. 730한 720 정도. 요 정도까지 이렇게 누르고 나서 올리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누르고 나서. 근데 지금 자리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예, 요거 하나만 지금 기술적 마음에 걸려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바로 올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외인들이 선물 더 이상 때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롱 포지션을 이미 구축을 해놨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파생 시장에서. 예, 뭐 내일이라도 선물 뭐 만 계약, 뭐 15,000 계약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랬을 때는 단기 물량은 조금 줄이거나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내일 이후에 지수가 다시 한번 누른다 그러면 이제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는 725니까 한 725 정도? 예, 이 정도. 이 정도 눌림 준다 그러면은 또 매수 땡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이 단기간에 이렇게 신용이 많이 감소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예,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코스닥에서 1조 8천억. 코스닥 올해 전체 신용 고점 대비 요번에 20%가 감소했거든요, 신용이. 통상적으로 20% 감소한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완전 진바닥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거의 한 95% 이상입니다. 이번에 그랬어요, 이번에.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올린다 그러면은 신규는 좀 따라가지 마시고 내일장 이후에 다시 아래쪽으로 누른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께서 겁먹지 마시고 이미 악성 매물은 다 소화가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8월 달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봉 기준에 있을 때는 거의 다 지금 원위치 해버렸죠.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지수 낙폭을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코스피는 5.5% 하락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3.8%입니다. 그죠?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10% 넘게 빠졌었는데, 예. 그 중에 대형주가 지금 이게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이제 3.1% 대형주가, 예. 중형주가 지금 많이 뺐네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게 월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지수가 10% 이상 하락 마감한다면 그때는 약세장입니다. 약세장. 예, 근데 저는 뭐 최소 8월달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보다 더 올릴 가능성이 높고 더 뺀다 하더라도 예, 양쪽 다 예, 그 저점까지 민다 그러면 한 6, 7%? 막 5% 안팎? 예,
그 정도면 괜찮아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하락률이 거의 지금 미미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중기 상승 추세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을 지난주에 패닉셀 이후에 제가 저점 대비 얼마큼 올라왔는지 봤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코스닥이 올 3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급락 나왔을 때 패닉셀 구간까지 코스닥이 24.3% 뺐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도 한 21% 빼고 급반등 들어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24.3% 뺐는데 요때 코스닥 시가총액이 360조밖에 안 됐어요. 대형주가 25% 뺐고. 근데 한 주 지나서 이제 반등 들어오면서 한 주가 아니고 지난 그 8월 6일, 그러니까 8월 5일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반등 폭을 보니까 코스닥이 11.8% 올라왔고, 그죠? 대형주가 12% 올라왔고요. 요거 이제 에코프로 BM이 지금 올린 거죠. 중형주도 12%, 소형주도 10%, 골고루 한 10% 이상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고점과 저점의 하락폭 대비해서 절반 가까이 지금 일주일 만에 되돌림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럴 때는 앞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가 올해 저점, 8월 저점, 그러니까 연중 저점이 가장 높고, 예, 이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아래 꼬리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조금 급등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또 중기 추세 하반기까지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보시면 자, 이번에 코스피 기준했을 때 하락폭이 얼마나 컸었냐면 10%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올해가 2024년이죠. 코스피가 10% 이상 하락한 경우가 딱 3번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1년도 9월 12일이죠. 9.11 테러 때문에 그 다음 날. 이 당시에 올 하한가였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코스닥 거래소 올 하한가인데 딱 상한가 들어간 두 종목이 딱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하림하고 마니커였거든요. 그때. 아무튼 이때 12.21% 하락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언제였냐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금융위기 때. 10월 24일 날. 이때 이제 리만 브러스가 마지막 이제 파산 선언을 했을 때. 그때 장중에 11.83%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9일 때보다는 조금 덜 빠졌죠. 하락폭이 한 뭐 1% 정도 감소했죠. 0.6%.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0% 장중에 하락이 나왔던 경우가 바로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블랙 먼데이. 10.81% 하락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도 3월 19일 날 때도 이때는 장중에 10% 이상 안 뺐어요. 9.54% 뺐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번 월요일 하락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던 것이었냐를 이제 코로나하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제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거의 10%니까 이제 네 번째라 봐요. 정확히 따지면 10% 이상 하락 나온 게 24년 동안 지금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예. 뭐냐? 자, 9일, 물론 약간 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9.11 테러 때 이렇게 빼고 나서 여기서 이게 한 달 정도 주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를 다이렉트로 주가 지수를 2배 이상 올렸어요. 2배. 계속 올렸습니다. 예, 요때 이때는 대한항공이 주도였었고, 그 다음에 이때는 골고루 다 올라갔어요.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었고, 예, 테러 때문에 이제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때죠. 금융위기 때 이제 급락시키고 나서, 금융위기 때는 저점 주고 나서, 이때 금융위기니까 계속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아무튼 그때가 최저점이었다. 이때 주도주가 뭐였습니까? 이렇게 큰 낙폭이 발생하고 나면, 태풍이 불고 나면 제 주도주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주도주였습니다. 저점 대비 10배 올렸죠. 예. 그때는 이제 뭡니까? 지금 미국에서 포드, GM, 포드, 크라이슬러, 예, 자동차 빅 3사, 빅 3가 파산 직전까지 갔었는데, 오바마 정부 때, 예, 미국 자동차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는 제조업 중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도요타를 막 때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어부지리는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받으면서 환율을 막 워낙 약세 전환되면서 급등 났었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는 뭐였어요? 코로나 때는 주도주가. 예? 바로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주도주였죠. 플랫폼 관련 기업. 코로나 때는 바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번에 10% 세 번째입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낙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반기에 주도주가 바뀔 거라 봅니다. 주도주가. 예. 그 다음에 지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세요. 지금이, 그러니까 24년 만에 세 번째 찾아오는 저는 기회라 보거든요. 예. 이 데이터 보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금융위기입니까? 코로나입니까? 물가도 안정돼 있고, 금리도 내일 인하할 것이고, 미국 경기 지금 뭐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입니까? 엔킬이 이미 청산됐고,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주도주가 바뀐다. 그게 가능성이 2차 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우선 제약바이오 그대로 보고, 제가 계속 얘기했던 조선주, 반도체는 이제 일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종목 잘 선택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 들어가면, 예, 여름 대박일사의 구간, 다시 한번 아래 고리 갭 매꾸로 좀 내려온다 그러면 또 저점에서 선 반영됐고, 2차 전지, 예, 흔들림 없는 보유. 지난주 똑같아요. 지난주 조선주 많이 올라왔죠? 제약주 막 치고 올라갔죠? 바이오. 그 다음에 단기하고 중기 물량만 좀 구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